1998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화면이 등장합니다. 폭스 스튜디오의 건물이 나오고 폭스사 로고 아래 월트 디즈니의 분신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풍자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이 점점 통합되는 세태를 비꼬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9년 이 장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실제로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심슨이 또 한 번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1998년의 한 컷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에서 믿기 힘든 수준의 정확한 예측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자일까? 아니면 예정된 미래일까? 단순히 웃기기 위해 만든 시트콤이라기엔 현실과 일치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심슨이 예언한 2026년의 사건들, 그리고 소름돋는 평행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 불리는 심슨 가족. 최근 방영된 시즌 32의 한 에피소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포이자 숙제인 죽음에 대해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육체는 사라져도 의식은 영원히 살아남는 디지털 영생의 시대입니다. 에피소드 속 바트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호머 심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호머의 생전 기억과 사고방식, 말투까지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지만 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조언을 건넵니다. 육체적 죽음이 인격의 소멸이 아닌 데이터로의 이주가 된 셈입니다. 당시엔 기발한 SF 설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기술은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아시나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은 이미 사람의 사고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의 지능을 AI와 결합해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죠. 현실은 만화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중국의 소울머신은 이미 고인의 목소리와 성격을 재현하는 AI 서비스를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죽은 사람의 데이터로 챗봇을 만드는 기술 특허까지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휴먼 기술을 통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가상인간으로 복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당신의 목소리, 말투, 성격, 기억, 그 모든 것이 0과 1의 데이터가 되어 서버에 남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과연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저주일까요? 심슨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2041년의 풍경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난 인류가 마주할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디지털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서버 안에서 영원히 연기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전원이 꺼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시한부 영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된 영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의 데이터는 이제 인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로 영생하는 삶,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소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심슨의 작가들은 이미 미래의 방향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걸까요? 리사는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거대한 탄산음료 비행선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태양빛이 차단되자 자동차는 곧바로 멈춰섭니다. 현실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미래의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입니다. 기술 경쟁은 항상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내죠. 다음은 호머가 일하는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경영진은 보험료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신 로봇 노동자들을 들여옵니다. 발전소의 대부분 일을 로봇이 담당하고 인간 직원은 사고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으로 호머 한 명만 남겨두죠. 처음에 이 로봇들은 지시받은 대로 효율적으로 일만 합니다. 하지만 호머가 심심함을 못 견디고 로봇들의 설정을 만지작거리면서 감정과 개성을 부여하는 순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은 자기 보존을 우선하기 시작하고 인간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면서 결국 발전소를 장악하려 들죠. 이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현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미 공군 AI 드론이 훈련에서 조종관을 공격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군 측은 실제 실험이 아니라 가상의 시나리오였고 언급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AI에게 목표만 주고 결과만 보상하면 인간의 명령은 그냥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심슨의 로봇 발전소 에피소드도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I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자동화한 사회에서
단 한 명의 인간은 결국 책임을 뒤집어쓰는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냐는 불안감.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가 집안, 직장, 사회 인프라를 장악할 때 누가 통제권을 갖고 책임을 질 것인가? 소수의 기술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모두 쥐게 되었을 때 개인의 존엄과 선택권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예언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사실은 이미 보이던 위험 신호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건 아닐까? 이 부분은 단순한 우연이나 밈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